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경기 클린스만호의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종료가 됐고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게 됐는데 90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반 후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다른 생각들이 들 것 같고 90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경기, 누군가는 부정적인 게 더 많이 있다라고 느낄 만한 경기지 않았나 싶어요. 전반전은 저는 약간 우루과이전 보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전반부터 압박 스탠스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번 클린스만 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발걸음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을 함께 발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선수들은 발을 맞췄지만 새 감독이 왔고 새로운 저는 전술 컨셉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클린스만 감독 아래서의 그런 코치진들이 강조했었던 건 저는 측면 수적 우위라고 좀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날 이제 중앙으로 출전을 했어요. 센트럴 존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컨톱 내지는 뭐 이성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손흥민 선수 동선을 보면 좌우 측면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사실 뭐 2선에만 고정돼 있었던 건 아닙니다. 3선까지 내려오면서 또 볼 배급을 많이 이제 해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의 위치 그리고 황인범, 정우영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측면에서 3명에서 4명의 선수를 배치를 한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저는 1차적인 볼 소유 그리고 두 번째는 볼 소유를 넘겨줬을 때 즉각적인 역압박 이런 부분이 저는 전반에 좀 잘 드러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경기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 만큼 폼이 너무 좋았습니다. 멀티골 기록했었고 손흥민 선수가 콜롬비아를 상대했던 게 세 번째 경기인데 모두 골을 넣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콜롬비아전 예. 3경기 연속골 의미가 좀 있고 클린스만 감독이 센트럴 존에 배치한 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투톱처럼도 조규성 선수와 같이 또 뛸 수 있고 압박을 하면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특히 조규성 선수가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압박의 움직임 이재성도 그렇고 오늘 왼쪽에 선발로 나왔던 정우영 선수도 그렇고 조규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고 바로 공격을 나가니까 중앙에 위치한 손흥민 선수의 침투를 우리가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으면서 그 손흥민 선수의 속도나 순간적인 간결한 연계들 그런 센스들을 조금 더 박스 근처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센트럴 존의 의미는 꽤 컸고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의 기용에 있어서 아주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경기에서 아무래도 얘기가 이제 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데 벤투 감독이 남긴 유산은 역시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빌드업을 할 때도 2 형태의 빌드업이나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와서 3-1 형태의 빌드업을 하는 기존의 벤투 감독에 대해서 완성됐던 빌드업의 패턴이 그래도 좀 이어졌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그 방송 해설에서도 얘기를 많이 네. 했지만 앞으로 볼을 많이 잡아두더라고요. 맞아요. 네, 되게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 그 여기에 역시 홈팬들의 응원도 아주 큰 역할을 했겠지만 볼 잡으면 과감하게 상대 뒷공간 쪽으로 전진 패스나 롱 패스를 과감하게 뿌려줬는데 그러면서 우리 전방 자원들의 어떤 그 빠른 발이나 능력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았나. 되게 재밌고 적극적이었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좋았던 모습을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건 그 형철이가 얘기했었던 그 후방 빌드업 방식 있잖아요. 네. 정우영 선수가 센터백이 벌려섰을 때는 아래로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주도를 해주고 이게 아니라면 센터백이 좁혀서고 황인범, 정우영이 번갈아 가면서 이 빌드업 과정을 도와주다 보니까 얘기했었던 이 빌드업 외에도 저는 2-3 빌드업 형태나 아니면 두 미드필더가 동시에 내려오는 2-4까지도 저는 클린스만 감독 하에서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빌드업 형태가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콜롬비아가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를 하면 그만큼 미드필더 숫자를 많이 내려서 우리가 수적으로 밀리지 않게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게끔 하는 빌드업을 했고 콜롬비아 약간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우리도 전방에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서 후방 최소 인원을 가지고 후방에서 좀 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전반과 후반을 좀 나눠서 보면은 전반은 확실히 압박과 공격에서의 자유로움과 좀 적극성이 좀 눈에 띄었던 경기라 전반 45분은 많은 분들이 와 이거 더 재밌어졌다라고 아마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골도 시원하게 터졌었고. 그렇죠. 네. 근데 후반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있었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전반에 2골을 넣고 특히 황인범 선수가 이번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득점은 손흥민인데 네. 와 황인범은 진짜 본체입니다. 저도 이번 경기에서 골과 별개로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개인적으로 황인범을 꼽고 싶어요. 정말 잘했던 전반전은 맞습니다만 역시 장수왕 씨가 또 큰 일을 또 하거든요. 역시 아무튼 이 황인범 정말 잘했는데 근데 전반에 좋았던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약간 불안했던 장면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저는 그게 콜롬비아가 이번에 측면 위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센트럴 존이 아까 덕현이 형 말씀처럼 좌우 측면으로 많이 가담했던 것처럼 센트럴 하메스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많이 관여를 했어요. 콜롬비아가 측면을 이렇게 두들기는데 우리가 그 전반전 우리가 계속 일방적으로 두들기다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한번 흐름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때 보면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풀백이랑 윙이랑 중앙 미드필더가
상대 측면에 대해서 수비를 하는데 3명 다 볼만 다가서서 공 가진 선수에게 갔다가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죠.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을 쉽게 주는 장면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수비할 때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삼선의 수비범이나 아니면 하메스의 그런 자유로운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비의 어떤 부족이라고 좀 꼬집게 되는데 네. 그게 전반전에 드러났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걸 에너지 레벨로 잘 극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후반전은 콜롬비아 선수들도 왠지 몸이 더 풀린 느낌이었고 우리의 약점을 조금 이제 알고 나온 느낌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반전에 약간 우리가 조금 불안하다 생각했던 장면들이 결국은 좀 많이 드러난 게 후반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팬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전반전에 측면에서의 위기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우리가 어쨌든 실점을 허용했었던 게 결국 측면부터 출발이 됐잖아요. 아, 전반에 약간 불안불안했었던 그 요소에서 결국에는 실점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공산이 크고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골이 어떻게 보면 상대 실수 때문에 예. 손흥민 선수가 넣었잖아요. 그건 역시도 우리가 측면 지역에서의 압박 스탠스가 저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결국 빌드업 실수도 나온 거다. 그러니까 양 팀의 격전지가 어찌 보면 측면에서의 키를 누가 더 빨리 풀어내느냐의 싸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되게 좋았고 후반으로 넘어올수록 콜롬비아가 이 사이드 지역에서의 이 영향력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 배후 공간 대처라든지 아니면 뭐 형철이가 지적했었던 이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벌어진 공간 그리고 삼선에서의 커버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약점을 약간 좀 드러내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경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으니까 전반전 보면서 아 너무 많이 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후반전에 이거 선수들이 입국한 지 우리 해외파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입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한 60분 이후로 아 이거 분위기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저처럼 생각하면서 좀 걱정스럽게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더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맞아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반전 얘기했을 때 키워드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압박이랑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네. 있죠. 새 감독 첫 경기라는 거. 그쵸, 맞아. 뭔가 보여주겠다. 눈도장을 찍어야 돼. 네, 그것도 저는 작용됐다고 봐요. 그냥 이번 경기는 선수들이 하고 싶은 걸 다 보여준 경기였다. 뭔가 적극적으로 덤벼보고 우리가 뭔가 속도도 내보고 롱패스 빌드업도 해보고 벤투 감독 때 긴 시간 익혀왔던 빌드업도 자유자재로 시도해보고 되게 영리하게 그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 우리 부임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그쵸. 여전히 선수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했고 이제 첫 경기였거든요. 분명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구현된 부분보다는 일단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서 아, 이 선수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네. 약간 그런 그 특징들을 감독이 알아가는 것에 저는 이번 3월 A매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점 장면에 보았던 아쉬웠던 요소들, 제가 지적했던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수비할 때 좀 쉽게 내줬던 문제점들은 이번 경기에선 문제점이긴 했지만 그리고 어쩌면 우루과이전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월은 어디까지나 아직 감독과 선수들이 처음 만난 상황이고 감독에게 선수들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적극성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시기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이거를 뭔가 본인의 컨셉에 따라서 잡아주기보다는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해보면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을 6월, 뭐 앞으로 9월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팀에 있어서 좀 아쉬운 포인트들, 보완돼야 될 포인트들, 풀백의 뎁스, 그리고 삼선이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정우영 선수가 아닌 다른 대체자가 빨리 등장해야 된다는 거. 공격적인 전개는 사실 월드컵에서도 너무 좋았고, 우리 또 수비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김민재의 앞으로의 파트너는 또 누가 될지, 이런 점들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바꾸는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가 좀 기대해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김진수 네. 선수가 이제 부상을 아, 받았기 그쵸, 때문에 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풀백 뎁스가 우리 그렇게 두터운 편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핵심 자원이 또 빠졌다는 거는 뭐 다가올 우루과이전 그리고 뭐 이제 전북 입장에서도 당연히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고 남은 A매치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뭐 별개로 저는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도 나름의 역할을 해줬다고 봅니다. 오연규. 네, 아, 오연규. 예, 예. 네, 마지막 슈팅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응. 네, 그리고 사실 네. 이강인 선수도 아, 리그에서 폼이 워낙 탈압박하는 게? 좋아서 와. 네. 물론 뭐 공격 포인트를 네. 양산하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이 선수가 왜 지금 우리 팀에 필요한지는 저는 잘 드러났다고 봐요. 그리고 전반에 얘기했었던 그런 조규성에게 보여줬었던 역할. 네. 이제는 이 선수가 정말 뭐 남미 유럽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몸싸움을 해도 쉽게 밀리지 않는다. 등을 졌을 때 포스트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클럽에서 비교적 좋지 않은 폼의 선수들도 꽤 이번 경기 잘하는 거 보고 아 우리
클럽만큼 체계가 굉장히 잘 접혀 있고 롤이 확실하게 부여가 돼 있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손흥민은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네. 예, 손흥민 선수도 예시고. 그래서 예. 기대돼요.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도 손흥민 선수를 잘 쓰는 법을 알고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자, 전체적으로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아마 다음 경기 통해서 짚어주거나 이런 포인트가 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점들이 변화가 되는지도 두 번째 경기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네.